입에 머금었는데 너무 크다 이건 분명 형철 씨가 아닌데. 갑자기 연주 씨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촉감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죠. 그녀의 목소리에 당혹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이게 너무 크잖아. 20년을 함께한 남편의 몸이 아니었던 거죠. 나는 이불을 배 위로 끌어당겨 몸을 가렸습니다.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몸의 반응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영수 씨를 만졌을 때 처음 느껴봤어요. 그런 크기. 그녀의 고백은 대담했습니다. 궁금해요. 자꾸 궁금해져요. 저게 제 안에 들어오면 어떤 기분일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딱 한 번만 궁금증을 풀어도 될까요? 아까 만졌던 게 이거였구나. 그녀의 손이 내 곳을 감쌌어요. 정말 크네요. 연주 씨는 놀라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형보다요? 묻고 싶지 않았지만 입 밖으로 나왔어요. 연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훨씬 커요. 거의 2배. 그 말에 묘한 우월감이 들었어요. 최고로 존경하던 형보다 내가 더 큰 것을 가졌다는 사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최영수, 올해 50살입니다. 자영업으로 작은 인테리어 자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5년 전 이혼 후 혼자 사는 삶이 때론 너무 공허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이 있지만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해요. 가끔 전화통화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텅 빈 집에서 텅 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뜨거운 무언가가 찾아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도 이렇게 위험하고 금기적인 형태로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황홀했던 그 주말의 기록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때웠어요.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나는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형철 형님. 대학 선배이자 30년 지기 벗이었죠. 여보세요. 아이고 형님. 영수야, 잘 지내지?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형철 형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형은 나보다 4살 위, 올해 54이에요. 중소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한 임원급으로 성실하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대학 시절부터 나를 챙겨주던 든든한 선배였습니다. 형님도 바쁘잖아요. 임원이 되고 나서 더 바빠진 것 같던데. 그래도 이건 좀 심했지. 한 반년은 제대로 못 본 것 같아. 작년부터 형은 승진하면서 더 바빠졌고 나도 가게 일로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말인데 이번 토요일 새벽에 선상 낚시 어때? 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낚시는 내가 몇 년 전부터 빠져있는 취미였거든요. 오랜만에 바다 공기 좀 쐬고 수다도 떨고. 우리 둘이 말이야. 좋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나는 즉시 대답했어요. 솔직히 요즘 주말이면 혼자 집에서 TV나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 토요일 새벽이면 몇 시 출발이에요? 새벽 4시 반. 배 출발 시간이 5시 반이거든. 아, 그럼 꽤 이른데요. 그래서 말인데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 같이 출발하는 게 편하잖아. 형철이 형은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형 집은 인천 송도에 있었고 내가 사는 곳은 서울 강서구였죠. 새벽에 서울에서 출발하면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좋겠네요. 근데 형수님은 괜찮으시려나? 안 괜찮을 건 뭐냐? 손님방도 있고 우리 집 넓잖아. 형의 목소리에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6시 전에는 와. 저녁도 같이 먹고 편하게 쉬다가 같이 출발하자. 알겠습니다, 형. 아, 그리고 영수야. 혹시 내가 회의로 늦을 수도 있으니까 비밀번호 알려줄게.
형은 현관 비밀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나는 휴대폰 메모장에 꼼꼼히 적었어요. 먼저 들어가서 손님 방에서 쉬고 있어. TV 보든 자든 편한 대로 해. 네, 형님. 그럼 금요일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형도 만나고 낚시도 가고 금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금요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금요일 오후 4시쯤 나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직원에게 주말 영업을 맡기고 집에 들러 짐을 챙겼어요. 낚시 가방, 간단한 옷까지, 세면도구. 거울을 보니 며칠째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얼굴이 좀 피곤해 보였어요. 형네 집 가서 푹 자야겠다. 나는 차에 짐을 싣고 송도로 향했습니다. 금요일 오후라 도로가 좀 막힐 줄 알았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1시간 반쯤 달려 송도에 도착했죠. 형철 형의 아파트는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에 있는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형 부부는 여전히 금슬이 좋기로 소문났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나는 형이 알려준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2304호.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아, 형이 회의 중이라고 했지. 나는 휴대폰에 저장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삐삐삐 마이너스 띠리링. 문이 열렸어요. 실례합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며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송도 풍경. 역시 형은 잘 사는구나 싶었죠. 손님 방이 어디더라? 형이 전화로 말하긴 했는데 정확히 어느 방인지는 모호했어요. 안방은 당연히 아닐 테고 복도 끝에 있는 방이 손님 방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깔끔한 침대와 책상이 있는 방이었어요. 여기가 맞나 보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반. 형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단 쉬면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튜브를 켜고 선상 낚시 채비에 관한 영상을 찾아봤죠. 이번엔 갑오징어 시즌인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채비를 준비할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침대가 너무 푹신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잔 피곤이 몰려왔죠. 잠깐만 눈 좀 붙이자. 나는 휴대폰을 배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따스했어요. 어느새 나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희미한 꿈속에서 누군가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운 향기, 여자의 향기였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그 감촉에 나는 잠결에 몸을 움직였죠. 꿈인가?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이불 속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 조심스럽게 그러나 익숙한 듯이 내 몸에 가까이 다가오는 움직임. 그리고 시작된 부드러운 손길. 나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잠에 취해 있었어요.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몸만 먼저 반응하고 있었죠. 이건 꿈이 아니야.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 내 허리를 감싸는 부드러운 팔. 그리고 목덜미에 닿는 숨결. 여보. 낮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그제야 나는 화들짝 정신이 들었어요.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공백. 여자의 손길을 느껴본 지 얼마나 오래됐던가요? 등 뒤 여자의 몸이 더 가까이 밀착되었습니다. 부드럽고 탄력 있는 감촉. 내 몸 아래쪽을 더듬는 손길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여자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나는 장난기와 애정이 묻어나는 걸 느꼈어요. 잠깐, 이건 형수님이잖아. 박형철 형의 아내, 이연주. 형보다 8살 어린 46살. 예전에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출중한 미모에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형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연주 씨가 내 등 뒤에 붙어서 말을 해야 해. 지금 당장 말을 해야 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연주 씨의 손길은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내 몸의 반응을 확인하듯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움직임. 어머, 갑자기 연주 씨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촉감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죠. 이게 그녀의 목소리에 당혹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너무 크잖아. 20년을 함께한 남편의 몸이 아니었던 거죠. 손의 감촉이 달랐어요. 크기도 반응도 모든 게 낯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주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띡! 방불이 켜졌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뒤를 돌아봤죠. 거기 서 있는 연주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수 씨. 연주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나는 급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형수님, 이게 우리 둘 다 얼어붙었어요. 연주 씨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는 얇은 슬립 차림이었죠.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어요. 어떻게, 왜 여기? 연주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형철 형이 금요일에 와서 자고 가라고 해서요. 비밀번호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내일 새벽에 선상 낚시를 가기로 해서 여기서 자고 같이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연주 씨는 눈을 크게 떴어요. 남편이 말을 안 했구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형철 형이 급하게 약속을 잡느라 아내에게 말하는 걸 깜빡한 모양이었죠.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내 몸은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방금 전 그 촉감이, 그 온기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아니에요. 제가 확인도 안 하고. 연주 씨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죽고 싶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나는 이불을 배 위로 끌어당겨 몸을 가렸습니다.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몸의 반응 때문이었죠. 영수 씨, 방금 일은. 나는 연주 씨의 말을 끊고 대답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형수님, 연주 씨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그녀는 황급히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 침대에 주저앉았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을 올려보니 가슴팍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방금 전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온 그녀의 온기, 내 몸을 더듬던 부드러운 손길, 귓가에 속삭이던 달콤한 목소리, 그리고 등에 밀착되었던 그 탄력 있는 몸.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주 씨는 형철 형의 아내예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의 20년을 함께한 아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죠.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본 여자의 온기.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의 손길. 나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리려 했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해, 최영수. 그냥 해프닝이었어. 아무 일도 아니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울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나는 가방에서 옷을 꺼내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송도의 저녁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내 눈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연주 씨 생각뿐이었어요. 형수님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분명 나보다 더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고 있겠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철 형이었어요. 영수야, 도착했어? 예, 형님. 잘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말이야. 나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 괜찮습니다, 형. 천천히 오세요. 연주한테 저녁 같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편하게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복잡해졌어요. 연주 씨와 함께 저녁을 먹어야 한다니. 어떻게 얼굴을 마주봐. 하지만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깊게 한숨을 쉬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서는 내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연주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형수님. 아, 영수 씨. 연주 씨는 돌아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얼굴이 아직 약간 붉어 있었어요. 형이 전화해서 같이 저녁 먹으라고 하셨는데. 네, 알아요. 남편한테 문자 왔어요. 연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요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김치찌개랑 불고기. 감사합니다. 나는 식탁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방에서 들리는 요리 소리만 공간을 채웠죠. 나는 연주 씨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키는 165cm 정도. 날씬하면서도 균형 잡힌 몸매. 긴 생머리가 어깨 아래로 흘러내렸어요. 46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원래 형수님이 이렇게 예뻤나? 예전에도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더 눈에 들어오는 걸까요? 아마 아까 그 일 때문일 거예요. 한번 감촉을 느껴버리니 자꾸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 씨가 냄비와 접시들을 들고 식탁으로 왔어요.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불고기 냄새도 구수했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연주 씨는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젓가락을 드는 소리, 국물을 뜨는 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마주쳤어요. 연주 씨가 밥을 뜰 때 나도 고개를 들었다가 눈이 마주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수 씨는 한참 후 연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비슷하게 지내죠. 가게 일하고 집에 가고.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연주 씨는 진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외롭죠. 많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연주 씨가 내 말을 끝맺었어요. 공허해지죠.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묘한 공감이 있었어요. 영수 씨는 좋은 사람인데, 좋은 인연 만나야 할 텐데, 형수님은 형님과 행복하시잖아요. 내 말에 연주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행복하죠. 당연히 행복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저를 아껴주고. 나는 물었어요. 하지만 연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느꼈어요. 그 말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결혼 20년 차 부부. 겉으로는 금슬이 좋아 보이지만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아까 일은 연주 씨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확인도 안 하고. 아니에요, 형수님. 저도 깜짝 놀라서 바로 말을 못했어요. 영수 씨가 당황하셨을 텐데. 형수님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웃음으로 조금은 긴장이 풀렸어요. 그나저나 연주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다시 붉어지더니 시선을 내렸어요. 영수 씨는 평소에도 그렇게 큰가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궁금해서. 아니, 나 미쳤나 봐. 연주 씨는 당황해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 형철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 왔어요? 연주 씨가 재빨리 주방 쪽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죠. 형님 오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나도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갔어요. 형철 형이 넥타이를 풀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오래 기다렸지?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졌어. 아니에요, 형. 형수님이 맛있는 저녁도 차려주셨어요. 그래, 우리 와이프 요리 솜씨 좋지? 형은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나는 형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그 일이 자꾸 떠올라서요. 형의 아내와 한 침대에서.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실수였을 뿐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형도 드세요. 아직 따뜻해요. 응, 잠깐만. 씻고 올게. 형철 형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나와 연주 씨는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각자 남은 밥을 먹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10분쯤 후 형철 형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나도 같이 먹을까? 형은 식탁에 앉으며 김치찌개 냄새를 맡았어요. 오늘따라 더 맛있어 보이는데? 그냥 늘 하던 대로 했는걸요. 연주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죠. 영수야, 내일 새벽 출발이니까 일찍 자야 해. 낚시 준비는 다 했어? 채비는 제가 가져왔고요. 부족한 거는 현장에서 사면 되죠? 응, 배에 다 준비되어 있어. 형은 신나게 내일 낚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고기가 잡힐지, 어느 포인트가 좋을지. 나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연주 씨 쪽으로 시선이 갔거든요. 연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으면서도 가끔 내 쪽을 힐끔 쳐다봤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오늘 왜 이래? 얼굴이 빨개. 형철 형이 연주 씨에게 물었어요. 네. 아, 주방이 더워서 그래요.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연주 씨는 손을 휘저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더 붉어졌죠. 저녁 식사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영수야,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할 거니까 알람 맞춰놔. 네, 형. 알겠습니다. 그럼 푹 쉬어. 손님방 침대 괜찮지? 네, 아주 편합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님방으로 돌아오니 홀로 남게 됐습니다. 침대를 보니 아까 그 일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불 속으로 들어온 연주 씨의 온기, 내 몸을 더듬던 그 부드러운 손, 그리고 입. 안 돼. 생각하지 마. 나는 고개를 저으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알람을 새벽 4시 50분에 맞춰놨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누웠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복도 너머에서 형 부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요. 내일 새벽에 나가야 하잖아요. 응. 영수놈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재밌게 놀다 와야지. 그들의 평범한 부부 대화.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형의 아내를 떠올리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아직도 그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연주 씨의 체온, 향기, 목소리.
모든 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낚시 다녀오면 다 잊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저 해프닝일 뿐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촉감은 나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날 밤 나는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저녁에 술은 마시지 않았는데도 입안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물 좀 마셔야겠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 부부는 이미 잠든 것 같았죠.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생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좋았어요. 조금은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죠. 잠 못 주무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거실 소파에 연주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만 보였어요. 형수님,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저도 잠이 안 와서. 연주 씨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희미한 달빛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저도 물 좀 마시려고. 나는 생수병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잠깐 앉으시겠어요? 연주 씨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녀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오늘 일 정말 미안해요. 연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 생각나서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그 순간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영수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네. 형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해야 할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형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더 아름다워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꾸 형수님이 생각나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연주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자꾸 생각나요. 영수 씨가 20년을 남편과 살았어요. 행복했죠. 연주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이요? 몸에 대화요. 남편은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해요. 그쪽으로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저를 사랑해주죠.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약해졌어요. 그런 관계도 점점 줄어들었고 원래도 속궁합은 잘 안 맞는 편이라. 연주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아직 여자예요. 그런 걸 원하는 나이잖아요. 나는 숨을 삼켰어요. 그런데 오늘 영수 씨를 만졌을 때 처음 느껴봤어요. 그런 크기. 그녀의 고백은 대담했습니다. 궁금해요. 자꾸 궁금해져요. 저게 제 안에 들어오면 어떤 기분일지.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성의 끈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죠. 형수님,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연주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영수 씨.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형은 제 선배예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 저도 남편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같은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주 씨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내 손등 위에 그녀의 손이 올려졌죠. 따뜻했어요. 부드러웠고요. 딱 한 번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딱 한 번만 궁금증을 풀어도 될까요? 형수님,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남편도 새벽에 나가고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면. 나는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나도 궁금해요. 나는 결국 고백했습니다. 형수님이 어떤 느낌일지 계속 상상하고 있었어요. 연주 씨의 손이 더 세게 내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며 내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럼 손님방으로 가요. 조용히. 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안방 앞을 지날 때 우리는 숨을 죽였죠. 문 너머에서 형철 형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손님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 봤어요. 연주 씨는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둘 다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지금 이 행동을 후회할까요? 아마도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나는 연주 씨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연주 씨는 내 목에 팔을 감았어요.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섞이고 심장 소리가 겹쳤죠.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그러나 절박한 키스. 5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입술. 연주 씨는 달콤했어요.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우리의 손은 서로의 몸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 씨의 입술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어요. 우리는 서로를 탐하듯 깊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혀가 내 입안으로 들어왔고 나도 그녀의 입술을 빨아들였죠. 연주 씨가 작게 신음했어요. 그 소리에 내 이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침대로 이끌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방에 있는 형이 깨면 안 되니까요. 침대에 함께 누워 우리는 다시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내 손은 연주 씨의 등을 타고 내려갔어요. 홈웨어 위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 부드러운 곡선. 연주 씨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해야 해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옷을 천천히 벗겨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아름다운 몸. 46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력 있고 매끈했어요. 형수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녀는 내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죠. 내 셔츠도 벗겨졌어요. 연주 씨의 손이 내 가슴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배를 지나 더 아래로. 아까 만졌던 게 이거였구나. 그녀의 손이 내 그곳을 감쌌어요. 나는 몸을 떨었습니다. 정말 크네요. 연주 씨는 놀라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그녀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듯 하지만 새로운 감각에 흥분한 듯한 손놀림. 나도 그녀의 몸을 탐색했습니다. 가슴, 허리, 허벅지. 만지는 곳마다 그녀는 작게 신음했어요. 아, 영수 씨. 그녀의 몸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옷을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부와 피부가 닿았죠. 뜨겁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감촉. 형수님, 정말 해도 될까요?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다면. 하지만 연주 씨는 내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당신이. 그것이 신호였어요. 나는 천천히 그녀의 다리 사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주 씨는 숨을 죽이며 나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죠. 천천히. 너무 커서. 아프면 말해요. 나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처음 닿는 순간 우리 둘 다 숨을 멈췄어요. 뜨겁고 좁고 부드러운 그곳. 아,
연주 씨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계속. 천천히. 나는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갔어요. 연주 씨는 내 등을 꽉 움켜쥐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커요. 아파요? 아니요. 꽉 차는 느낌. 처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쾌감이 섞여 있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서로를 느끼며 이 순간을 각인시키듯. 영수 씨, 움직여요. 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5년 만에 느껴보는 이 감각.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연주 씨는 작게 신음하며 내 움직임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20년간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채우는 이 감각. 형수님도 좋아요? 네. 너무. 이런 거 처음이에요. 우리의 몸은 점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리듬. 영수 씨, 나 이상해요. 저도요. 형수님, 절정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연주 씨는 내 등에 손톱을 세우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 안 돼. 소리 나와. 나는 그녀의 입술을 막았어요. 키스로 신음을 삼키며 우리는 함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방안을 채웠어요. 연주 씨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믿을 수 없어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도요. 정말 황홀했어요. 20년을 살면서 연주 씨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까지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 고백이 나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이런 쾌감을 줬다는 사실, 또 하고 싶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 오늘만큼은 실컷.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여러 번 몸을 섞었어요. 한 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처럼.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새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벽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1시간 후면 알람이 울릴 시간이었죠. 형수님,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 해요. 알아요. 연주 씨는 아쉬운 듯 내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옷을 주워 입었어요. 영수 씨, 문 앞에서 연주 씨가 나를 불렀습니다. 내 생애 가장 황홀한 밤이었어요. 형수님, 하지만 이건 오늘로 끝이에요. 알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연주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어요. 안방에서는 여전히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들어가 보세요. 조금 있다가 저도. 네, 조심히 가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령처럼 조용히 복도를 걸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손님방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몸에 남은 그녀의 향기, 입술에 남은 그녀의 맛이 현실임을 증명했죠.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형을 배신했어요. 가장 존경하던 선배를, 가장 친한 친구를. 하지만 동시에 황홀함도 남아 있었어요. 그 짜릿했던 순간들, 연주 씨의 신음소리, 하나가 되었던 그 느낌.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알람 소리에 나는 눈을 떴어요. 새벽 4시 50분. 거의 잠들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세면도구를 챙겼어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고 이를 닦았죠. 거울 속 내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상기되어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로 나서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형철 형이 이미 일어나 준비하고 있었죠. 영수야, 일어났어? 잘 잤어? 네, 형. 잘 잤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한숨도 제대로 못 잤죠. 커피 한잔 할까? 출발 전에. 좋죠. 형은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형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 대학 때부터 나를 챙겨주던 든든한 선배. 그런 형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형이 커피를 건네며 내 옆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둘이 나가는 거라 기대되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오늘 낚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몇 시간 전 일로 가득했어요. 바로 저 안방에서 형이 자고 있는 동안 나는 형의 아내와 영수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네. 아, 괜찮습니다. 어젯밤에 좀 설쳐서 그래요. 낚시 생각에 잠이 안 왔나? 네. 뭐 그런 셈이죠.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연주 씨가 나왔어요. 그녀도 간단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죠. 여보, 벌써 가요? 응. 배 시간이 있어서. 아침은요? 배에서 먹으려고. 거기 라면 끓여주잖아. 형철 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연주 씨의 시선이 잠깐 나를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 아쉬움, 그리고 죄책감. 나도 같은 감정이었죠. 영수 씨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형수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우리 출발할까? 형철 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도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현관으로 가는데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형과 단둘이 낚시를 가야 해요. 형을 마주보며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게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죠. 잠깐만요, 형. 나는 현관에서 멈춰 섰습니다.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응? 괜찮아? 아까부터 좀 이상했는데. 화장실 좀.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러면 안 돼. 진정해야 해.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과 함께 있으면 들킬 것 같았어요. 내 얼굴에, 내 행동에 모든 게 드러날 것만 같았죠.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나왔어요. 영수야, 괜찮아? 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형, 미안해요.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뭐? 배가 너무 아파요. 어제 저녁에 뭘 잘못 먹었나 봐요.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그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집에 가서 쉬면 될 것 같아요. 약도 먹고. 정말 괜찮겠어? 네, 형. 죄송해요. 갑자기 이렇게 돼서. 아니야, 건강이 우선이지. 낚시야 다음에 또 가면 되고. 형철 형은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도 예약은 했으니까 형 혼자라도 다녀오세요. 그래야겠네. 근데 혼자 운전해서 집에 갈 수 있겠어? 네, 괜찮아요. 천천히 갈게요. 그럼 조심해서 가. 나중에 전화할게. 네, 형. 즐겁게 다녀오세요. 형철 형은 낚시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고 형이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나와 연주 씨만 남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배가 아파요? 연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형과 함께 있을 자신이 없어서. 영수 씨, 미안해요. 비겁하죠. 거짓말까지 하면서. 연주 씨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얼굴 보는 게 무서웠어요. 연주 씨는 내 손을 잡았어요. 후회하지는 않아요.
비겁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나도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요. 후회는 안 해요.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 형철 형은 지금쯤 차를 몰고 선착장으로 가고 있겠죠. 영수 씨, 네. 당신, 언제 돌아가요? 연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배 타고 나가면 얼마나 걸리죠? 최소 10시간은 바다에 있을 거예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럼 연주 씨는 내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 번만 더요. 딱 한 번만 더.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어차피 남편도 나갔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나는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떠나야 해요. 이대로 가버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5년간 느껴보지 못한 것을 어젯밤 맛봤죠. 그것도 이렇게 아름답고 열정적인 여자와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형수님, 우리 정말 알아요. 미친 짓이죠. 연주 씨는 내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영수 씨도 원하잖아요. 나도 원하고. 오늘만이에요. 정말 오늘만. 그 다음엔 영원히 잊을게요. 나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연주 씨는 내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해요. 우리 침대에서, 형이 자던 곳에서요? 네. 이상하게도. 그게 더 흥분돼요. 그녀는 솔직했어요. 죄책감과 배신감이 오히려 자극이 되는 것 같았죠.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안방은 손님 방보다 훨씬 넓었어요. 킹사이즈 침대가 방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죠. 형철 형이 몇 시간 전까지 자고 있던 바로 그 침대. 연주 씨는 내 손을 잡고 침대 앞으로 갔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둠 속에서였잖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번엔 환하게 켜고 해요. 서로 보면서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연주 씨는 천천히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상의가 바닥에 떨어지고 하의도 벗겨졌죠.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몸을 비쳤습니다. 완벽한 곡선, 46이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탄력 있는 몸. 형수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망하게. 그녀는 부끄러운 듯 몸을 살짝 가렸지만 곧 손을 내렸어요. 영수 씨도 벗어요. 나도 옷을 벗었습니다. 연주 씨의 눈이 내 몸을 훑었어요. 특히 아래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역시 정말 크네요. 그녀는 다가와 손을 뻗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둠 속에서 만져서 잘 몰랐는데 연주 씨의 손이 내 것을 감쌌어요. 이렇게 보니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형보다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훨씬 커요. 거의 2배? 그 말에 묘한 우월감이 들었어요. 최고로 존경하던 형보다 내가 더 큰 것을 가졌다는 사실. 20년 동안 남편 것만 봤는데 연주 씨는 천천히 손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것도 있다는 게 신기해요. 기분 좋았어요? 네. 어젯밤에 너무 좋았어요. 꽉 차는 느낌. 그녀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졌어요. 나는 몸을 떨며 그 감촉을 즐겼죠. 침대에 누워요. 연주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형철 형이 매일 밤 자던 그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에서 형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금기를 넘는다는 흥분도 있었죠. 연주 씨가 내 위로 올라왔어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그녀는 천천히 내 위치로 몸을 맞췄습니다. 연주 씨는 천천히 몸을 내렸어요. 조금씩 천천히 나를 받아들이며 아,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역시 크네요. 꽉 차요.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 서로를 바라봤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연주 씨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 상기된 볼, 반쯤 벌어진 입술. 너무 아름다웠어요. 움직여도 돼요? 네. 천천히. 연주 씨는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아래로 천천히 그러나 깊게. 아, 좋아요. 영수 씨, 나는 그녀의 허리를 잡고 함께 움직였어요. 어젯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여유롭고, 더 깊고, 더 친밀했죠. 형수님, 정말 예뻐요. 영수 씨도 멋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칭찬하며 몸을 섞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연주 씨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어요. 아, 영수 씨, 또 이상해요. 저도요. 형수님, 같이 해요. 우리는 함께 절정으로 향했습니다. 연주 씨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몸을 떨었어요. 나도 그녀를 꽉 껴안으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죠. 아, 연주 씨의 작은 비명과 함께 우리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연주 씨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또 갔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랑 20년 살면서 이렇게 간 적이 손에 꼽는데. 형수님, 영수 씨랑은 벌써 몇 번째예요? 어젯밤부터 계속. 나도 세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많은 횟수였죠. 피곤하세요? 아니요. 이상하게 계속하고 싶어요. 연주 씨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 씨는요? 저도요. 형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다시 입술을 맞췄어요. 그리고 또다시 시작되는 몸의 대화. 이번에는 자세를 바꿨습니다. 내가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형수님, 다리 올려봐요. 이렇게요? 연주 씨는 다리를 내 어깨에 올렸어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세였죠. 아, 이건 너무 깊어요. 아파요? 아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는 천천히 그러나 깊게 움직였습니다. 연주 씨는 베개를 움켜쥐며 신음했어요. 영수 씨, 당신 정말 뭐가요? 대단해요. 체력도 크기도. 그녀의 칭찬이 나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형보다 좋아요? 묻고 싶지 않았지만 입 밖으로 나왔어요. 연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지만 비교가 안 돼요. 어떤 점이요? 모든 점이요. 크기, 체력, 기술. 그녀는 솔직했어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몸의 궁합은 영수 씨가 훨씬. 그 고백이 죄책감을 주는 동시에 자신감을 줬어요. 더 세게 해줄까요? 네. 괜찮아요. 깨질 것 같지만 좋아요. 나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영수 씨, 형수님, 너무 좋아요. 우리는 거칠게 몸을 섞었습니다. 더 이상 조심할 필요도 없었어요. 형철 형은 바다 위에 있고 집에는 우리 둘뿐이니까. 영수 씨, 나 또 갈 것 같아요. 같이 가요. 형수님, 세 번째 절정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렬했어요. 연주 씨는 등을 활처럼 휘며 비명을 질렀죠. 아, 나도 그녀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침대에 쓰러졌어요. 거친 숨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연주 씨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완전히 기진맥진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 형철 형이 떠난 지 2시간 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쉬지 않고 몸을 섞었던 거예요. 샤워해야겠어요. 연주 씨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땀범벅이 됐네요. 같이 할까요? 장난스럽게 물었더니 연주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같이 하면 또 시작될 것 같은데요? 맞는 말이네요. 나도 웃었습니다.
연주 씨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갔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았죠. 나는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형철 형을 배신하고 그의 아내와 그의 침대에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너무 황홀했거든요. 5년간의 공허함이 단 하루 만에 채워지는 느낌.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일어나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었죠. 연주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를 타월로 말고 간단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영수 씨도 씻고 가세요. 네, 그럴게요. 나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정신을 차리려 했죠.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오늘 이 집을 나가면 다시는 연주 씨와 이런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형철 형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연주 씨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영수 씨, 네, 형수님. 고마워요. 내가 여자라는 걸 다시 느끼게 해줘서. 연주 씨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하고 20년. 엄마, 아내로만 살았어요. 형수님, 남편한테는 좋은 아내였지만 여자로서는 외로웠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영수 씨를 만나서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고백했습니다. 이혼하고 5년. 여자를 만날 생각도 안 했어요. 귀찮고 부담스럽고. 그런데 형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연주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건 오늘로 끝이에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네, 알고 있어요. 앞으로 만나도 그냥 남편 후배 형수로만 지내요. 당연하죠. 오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네, 무덤까지 가져갈게요. 연주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요, 영수 씨. 나 같은 유부녀 말고 제대로 된. 형수님도 행복하세요. 형과 노력할게요. 우리는 커피를 다 마셨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손님방에서 가방을 챙겨 나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연주 씨를 돌아봤습니다. 형수님,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 하루를. 저도요. 연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영수 씨와의 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황홀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껴안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한 번 더 안으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갔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연주 씨가 현관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다시는 열려서는 안 되는 그 문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